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조기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은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지은 의원입니다. 국내외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 이후 불거진 우리나라 자금시장 경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높아지고 있고 상환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은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기보다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집행부로부터의 연락에서 시작해 집행부로부터의 연락에서 끝납니다. 앞서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에서 운영하는 대전학사관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소관 기획조정실에 강도 높은 감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행감 다음 날 기조실 담당과에서 처음으로 걸려온 전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원이 재단에서 받았다는 3년치 자료를 달라. 네, 자료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여 담당실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할까 단계적으로 이해를 구하며 설명했고 또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2차례에 걸쳐 거듭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첫 대답은 감사 계획에 대한 공유도 보고도 아닌 자료부터 달라. 문제 제기를 이해는 한 것인지 감사 필요성에 공감은 한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조실에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맞는 것인지 우리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지 모호해졌습니다. 아니면 의원이 제기한 자료 그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인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에서 재단 측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하지도 못할 만큼 기관을 관리 감독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기관을 대하는 것이 무섭습니까? 만약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재단에 연락하는 것이 아닌 해당 방송사나 신문사에 연락을 취해 그동안 취재해온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실 겁니까? 집행부에서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곧바로 해당 기관에 연락을 취해 3년치, 5년치가 아닌 그동안의 전체 자료를 전수조사해도 모자랄 사안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없어 보이는 안일한 집행부의 태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기관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또 방치하게 되면서 기관의 방만 경영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혁신에 앞서 어쩌면 이를 관리 감독하는 우리 집행부, 충남도에 대한 혁신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이번 도정 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도정 방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도지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지사님,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 안팎으로 또 공무로 바쁘신 중에 이렇게 도정질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관련해서 담당 국실에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간단하게 받고 또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받았습니다. 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집행부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 자체는 어떤 의미를 띨까요? 그 사안이 심각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오늘 우리 이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를 대표를 하는 지사로서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을 더 한층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또 감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 민선 8기, 우리 도의 감사 방향성 따로 있습니까, 지사님? 네, 우리 도의 이 감사 방향성은 도민이 신뢰하는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달성을 비전으로 해서 청렴도 최상위 등급 도약, 공정한 감사문화 실현, 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또 적극 행정 견인, 소급 행정 엄단 등 이런 부분들을 전략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네, 적극 행정 개입하시고 소급 행정 엄단하신다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 오늘 첫 질의 주제로 충남도의 감사 계획과 방금 제가 언급한 충남 인재육성재단 대전 학사에 대한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사님 혹시 아침 드십니까? 네, 아침 먹고입니다. 아침 주로 어떤 거 드십니까?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주로 뭐 한식을 드십니까? 양식을 드십니까? 저의 안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사모님이 여건이 되시면 한식을 드시는 경우도 예, 있으시고 예, 그러시군요. 밥도 혹시 지사님 만약에 한식이 없이 매일 아침마다 이제 공직생활 기간 동안 모닝빵만 드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드실 수 있습니까? 나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네, 밥과 국이 아무래도 네. 필요하겠지요. 네. 네, 본 의원이 앞서 재단 행감과 그리고 또 기조실 행감에서 재단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에 재단 행감에서 지적한 문제는 바로 이 대전 학사관에서 이뤄지는 아침 식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이 학사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 7일 동안 모닝빵으로 아침 식사가 나오는데요. 이미 아침 식사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재정 여건은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급식 조리사 그리고 영양사의 편의상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주 7일 동안 모닝빵으로 일률적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학생들이 대전 학사관에 이 문제를 개선해달라 요구했지만 대전 학사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올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서양식, 그러니까 양식과 한식을 균형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감사 자리에서 대전 학사관장을 자리로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대전 학사관장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2020년 당시 진행했던 수요조사 결과에 기반한 아침 식사 제공 메뉴다.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사님? 그렇게 세세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의원님께서 이 행정사무 감사를 하실 때 인재육성재단의 그 대전 학사관 직원들의 추가 근무 수당이라든가 급식 관리 문제 등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다 하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그래서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확인하고 확실하게 이런 문제 있으면 바로 잡아오라 하는 그런 지시를 지금 내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그 행감장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이 수요조사에 기반해서 식단을 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사실상 행감장에서는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데 거짓 증언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2020년에 진행했던 수요조사에서 학생들은 주 3회 정도만 서양식을 먹고 싶다. 그리고 나머지 주 4회는 한식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미 그 수요조사 결과는 무시하고 주 7일 동안 모닝빵으로 대체를 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행감장에서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점을 언급드리는 거고요. 네.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빵 사태에 기반해서 분명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조실 행감이 있을 때까지 재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학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3년치 시간의 수당 그리고 시간의 초과 근무 기록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일주일 동안 3년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에서 제정하는 그리고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리고 단협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고 이사님과 개별 노동자가 맺은 근로계약서를 어기는 초과 근무 시간 이상의 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이 초과 근무 시간을 넘는 수당을 받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학사관 내에 자체 결체를 통해서 그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을 결제해 버렸습니다. 이 내용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런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그런 감사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감사 결과를 보고 이번은 엄중하게 다루고 또 확실하게 근절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결국 근로계약서에 적힌 이제 사용자의 이름이 이사장님이신 김태현 지사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부분을 어기고 내부 결제로서 근로계약성을 위반하는 내용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점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강도 높은 감사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 밖에도 대전 학사관 여전히 많은 문제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성 학사생 방을 점검하기 위해 관리하기 위해 지금 현재 관리자 지도사로 있는 분들은 모두 성별이 남성입니다. 이 남성 지도사분들이 부득이하게 여성 학사생 방에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고요. 이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 외에 과도한 그 학사 지침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는 것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렇게 되면 저는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 대전학사관 누구를 위한 학사관입니까?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학생들을 위한 학사관입니까? 아니면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도 고치지 않고 있는 이 학사 운영자들의 문제입니까? 이주연 의원님의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익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또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 야간학사의 이 관리사가 여학생병 출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영양사가 저녁 식사 전에 퇴근해가지고 학사생들의 식사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들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전체 의원님들이 계신데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를 할 때 제대로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제출 않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네. 뭔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 네, 그 말씀드립니다. 부분은 꼭 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저희 네. 상임위뿐만 아니라 많은 상임위에서 이번 행감 때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감사는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학사관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전학사관, 서울학사관 두 곳을 우리 충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학사관 설립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설립 취지는 뭐 저희 그 충남 출신 학생들이 서울과 대전의 그 학교 대학에 진학하면서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렵고 그다음에 불편한 이런 문제들을 충남도가 도민들의 입장에서 좀 지원을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학사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문을 열었고 대전학사관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지역도 아닌 왜 대전으로 우리 학사관을 설립하게 되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대전으로 충남에 있는 학생들이 제일 진학을 많이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학사관을 지금 세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사님 그 대전에 우리 도 말고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사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못 네, 들어봤습니다. 현재는 우리 도만 유일하게 대전에서 학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가 운영하는 학사, 특히 대전학사, 대전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사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충남에서 제일 이 대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서울하고 그 다음은 대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한 자료에 기반하신 건 아니시죠? 네.
지난해 그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지방대 육성법이 공표됐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설명만 드리면요.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6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 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지방육성법에 따르면 이제 지사님은 앞으로 연도별 지방대 육성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리고 또 현 대통령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 권한 강화를 통해서 지방대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중앙이 가지고 있는 현재 행정, 재정, 지방대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많이 권한을 넘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사님은 앞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 육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지사님 보시기에 우리 지금 충남 도내에 있는 대학 가지고 있는 한계,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충남에 소재한 지방 대학의 그런 문제를 한두 가지로 지금 얘기할 수 없고요. 저는 엊그제 국무총리하고 지금 저한테 질의하신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그 다음에 또 지방정부한테 이전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산학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논산에 와서 지난주에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국가에서의 그런 지금 교육정책적인 그런 또 고등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저는 계획이 좀 있고 또 수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를 90% 가까이 학령 인구에서 가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런 속에서 있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만, 대학교 다 졸업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만 찾다 보니까 노동의 수급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전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학업 성취욕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목적의식 없이 대학 가는 사람이 한 9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같이 수반되면서 지금 산학관 문제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된다. 물론 저는 산학관적인 그런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좀 종합적인 그런 복합적이고 되게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학령 인구 관련해서 지사님 들어보셨겠지만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요. 대학은 학령 인구, 즉 학생을 모집하면 지금 살아남고 모집하지 못하면 문을 닫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면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네, 여러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사님도 언급하셨던 학령 인구 감소, 그리고 학생 수급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과과목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대학교 같은 경우, 사립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학교를 이제 이 폐교를 한다든가 폐쇄를 하게 되면은 국가의 모든 재산이 이 귀속되는 이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좀 바꿔서 그런 이 공익법인 형태, 다른 학교가 아니라 공익법인 형태적인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할 때는 그런 연속성을 부여해 준다든가 하는 이러한 다양한 출구 같은 경우를 마련하면서 대학교를 좀 줄이면서 질적인 그런 측면에서 소위 노동시장의 그런 수요와 공급이 같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경쟁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은 국가 정부에서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럼 충남도에서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이제 계약학과라든가 아니면은 커리큘럼 같은 경우도 뭔가 지역의 그런 와 있는 그런 대기업이라든가 지역의 중견 기업들과의 그런 연계라든가 속에서의 커리큘럼도 바꾸고 또 계약
해서 서로 간에 계약학과 신설하고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거는 중앙에서 같이 풀어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충남도도 노력을 하고 구상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학사관과 관련된 건데요. 이 학령 인구를 모집하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대전 소재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그리고 그 시책으로 학사관을 짓고 학생들이 여기서 살게 하는 것은 대전시의 몫입니다. 우리 충남도와 도지사님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충남도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이 모여있는 천안 아산이나 공주, 논산 이곳에서 더 면학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충남도 그리고 지사님이 세워야 될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장기 계획 말고 이거는 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의지를 갖고 대전에 있는 학사관을 천안 아산이나 아니면 공주, 논산 쪽에 충남 말 그대로 정말 충남 학사를 짓는다면 혹은 청양에서 천안 아산으로 공부를 하러 온 학생 혹은 태안이나 서산에서 공부를 하러 공주로 간 학생 이들이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우리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지금 우리 충남에 소재한 그러니까 천안이나 이렇게 아산에 소재한 대학들이라든가 이런 대학은 이 수도권에서 오는 학생들이 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충남에 기사님. 소재한 그런 그 대학교라고 해서 우리 충남의 학생들이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닌 부분들도 지사님, 있고.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지사님께서 충남에 있는 학생들이 대전으로 많이 가서 대전에 학사관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약 비슷한 수능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이 사립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학사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없는 곳으로 가는 마음이 편할까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을 그 의원님 말씀도 이제 일리가 있는데 또 어느 부분이냐면은 솔직히 조금 이 가슴 아픈 얘기고 또 사실은 그런데 우리 충남에 있는 대학교 소재한 대학교보다 대전에 있는 그 대학교들이 더 조금 뭔가 취업이라든가 또 우수한 그런 대학이 또 전부는 아니지만은 많이 소재해 있고 또 서울의 대학교를 가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요? 그건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더 좀 좋은. 지사님, 오히려 그럴수록 충남에 있는 충남소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사관을 지어서 혹은 다른 인프라를 보강해서 충남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분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전 소재 학교가 취업이 더 잘 된다는 이유로 대전 학사관을 거기에 둔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학부모들의 입장이나 학생들 입장을 쫓다 보니까 그랬는데 궁극적인 큰 틀 속에서는 저는 의원님 말씀도 전 동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한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진짜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대전 학사생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만약에 충남 지역에 학사관이 옮겨오거나 생긴다면 이 학생들이 한 달에 5만 원 정도 학교 앞에서 사용한다고 쳐도 월간 1,000만 원의 그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측면에서 학사관이 옴으로써 발생되는 효과가 많다는 점에서 지사님이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 갑자기 이유 없이 삭감된 예산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은 저희 기획경제위 소관 관련된 예산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본회의 시작 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낸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액 삭감한 사유와 구체적으로 좀 검토하신 과정이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 여기에 교육감님도 있고 계시고 이 본회의장에 그다음에 교육청의 간부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 전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큰 틀 이게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보다도
좀 큰 문제부터 풀면서 세부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뭐냐면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유보가 통합되지 않아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하고 민간 어린이집 이 지원 내용 이게 불균형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이랑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하고 또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은 대한민국 아이들 똑같고 같은 또래예요. 또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청에서 상황에 따라서 국가에서 예산 지원하는 뭐 누리과정이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외에 이런 부분들 요구하는 부분이나 거기에 여러 가지 일리 있는 그런 걸 지원을 하고 그럼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원을 안 해요. 그럼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충족을 못 시켜주는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이 민선 7기까지도 형평성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게 그 의무 교육이라고 하고 또 전부를 다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도 한 9만 5천 내지 10만 원 가까이를 이 학부형이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선거 과정 속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신 게 있냐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재정평가 사업이나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돼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평가를 내리신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8대2로 우리가 20%를 지원을 했는데 교육감님하고 그래서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교육청이 이 갑작스레 교부세가 늘어나면서 그 1조 지금 297억 원 정도 재정 안정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재정적인 여력이 좀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가 한 6천억 원 가까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 부분을 좀 전국적으로 볼 때 어디 한두 군데밖에 않고 지금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하는 데가 그냥 충남도의 사례가 좋기 때문에 다른 시도들도 이제 따라가려는 상황인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보 지금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사립유치원은 지금 교육청에서 전부 관리하고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걸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당연히 20%가 아니라 50%라도 지원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보는 지사님, 입장인데 지금은 도교육청은 여유가 있고 도는 여유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마디로 줄이면. 첫째 그렇고 두 번째로는 유보 통합이 지금 안 된 그 상태에서는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것만 또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이래요. 보니까 3억 원이 이제 도에서 20%를 지원하면은 63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이 사립유치원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이런 이 형평성을 맞추려면은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26억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이 부분이 기존 진행돼 왔던 이 부분인데 조금 이해를 하시고 또 어느 상황 되면은 또 도에서 30%가 됐든 50%가 됐든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협의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부담을 하시고 그 대신 63억 원 사립유치원에 20% 지원하는 63억 원을 지원을 않는 그 63억 원하고 또 우리가 63억 원을 더 도에서 충당해서 126억 정도를 어린이집에 형평성적인 맞추는 이 부분에 좀 투입을 하겠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사님 63억 원 정도면 내년에 구조를 운용한다는 도 차원에서는 저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2018년 양기간의 협의를 통해서 맺은 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유보통합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1번이 교육청의 재정이 여유롭다는 이유로 도에서 뒷받침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도민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일부 20%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잡힌 사업 규모의 10%라도 지원을 한다면 그건 도민들에게 도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도에서
지원하지 않겠다, 전액 삭감하겠다,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학부모들에게는 굉장히 불안감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아니죠. 겁니다. 그건 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립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다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인데 사립유치원에 그럼에도 2018년에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협약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없었던 거를 만드는 협약이었던 거죠. 없었던 걸 무조건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복지하고 다르죠. 왜냐하면은 교육청에서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죠. 꼭 교육청에서 할 수 없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도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거를 표현하는 거였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는 도 사업의 지속성인지 도의 관심 지속성인지 나타내는 그 예산의 지표인 겁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민간 어린이집의 아이들의 그런 그 불평등적인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상호 보완해서 형평성을 맞출까, 이 고민을 지금 도의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부분을 말해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그리고 이 유아교육에 대해서 이런 지금 교육청과 저희가 갈등이 있어서 이 문제가 지금 공중에 떴다든가 아니면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피해를 가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는 이건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의원들이 계속 의견을 내는 거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은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네, 재정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 관심사항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도에서 여기서 예산을 끊어버리면 결국 도는 이 사업에 관심 없다는 걸 그 부분도요. 왜냐하면 지사님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도 질의할 게 잠깐만, 많아서요. 이건 유아교육에 사립유치원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도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이 형평성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보완하겠다는 거지, 그 돈을 지급을 않고 다른 데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들한테 요아한테 쓰겠다는 거고, 네. 또 오히려 63억 원을 더 추가해가지고 126억 원을 쓰는 거거든요. 그죠. 저는 계속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사님 이거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 집행부가 집행률 0%였던 사업 규모가 한 4,2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 증액돼서 4,300억 정도 잡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많은데 그 60억 혹은 30억이 없어서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자꾸 설명을. 네, 교육청이 더 여유가 있다고 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그리고 63억 원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126억을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한다니까요. 네, 그럼 어쨌든 다른 사업이니까. 다른 사업이 아니죠. 네. 똑같은 유아인데요. 똑같은 대상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출자-출연 기간 인력 관리에 대해서 조금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 행정감사에서 기경희 소관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이 현재 4개월째 공석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이 저희 7월 보고 이후로 계속 공석인 상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그 담당 실장이 겸직을 계속 2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도 곳곳에서 충원이 불발되고 있고요. 충남문화재단이나 역사문화연구원, 사회서비스원도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지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처럼 걱정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연말까지 이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이 됐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조 개혁을 하는, 그런데 한두 달 전에 또 임명을 또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또 추후에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 지금 좀 임명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립니다.
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은 답이 똑같았습니다. 공공기관 효율화 문제로 인해서 12월 말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 간부급이 지금 4개월째, 3개월째 이상 없는 상태에서 그 기관을 운용하는 직원들의 노고는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또 이게 단순히 12월까지 기다림으로써 단순히 효율화 결과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과연 효율화 정책을 위해서 맞는 것인지 저는 또 의문이 듭니다. 인력이 잘 충원되고 잘 운용이 돼야 기관이 잘 굴러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인원을 줄이고 통폐하는 것이 무조건 답인지에 대한 좀 의문점을 제기해 드립니다. 저는요, 이 부분은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2018년도에 690억 가까이가 되던 이 부분이 지금 올해 1,000억이 넘은 거의 50%가 넘는 그런 지금 출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산하기관에. 그럼 그 산하기관이 4년 동안 이 공공적인 그런 서비스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 부분적인 측면에서 설령 뭐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50% 가까이 이 도민들 혈세를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만큼의 공공 서비스의 수요가 늘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뭔가 이 근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위해서 지금 경영 효율화 진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영 효율화 중요하지만 저는 그에 맞게 적어도 일반 직원들만큼은 빨리빨리 충원되도록 도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네. 네,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 의원은 이번 도정 질문을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중 한 통은 앞서 질의한 공공기관 인력 운영과 관련된 담당과의 전화였습니다. 담당과는 다른 의원님과의 주제가 큰 틀에서 겹친다, 대답은 정해져 있다 라며 재차 말했고, 본 의원은 질문은 해야 한다 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담당과에서는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른 질문을 고민해보는 게 좋겠다 라는 회유까지 했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이곳 48명의 도의원님들은 도민들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도의원 48분의 주요 임무는 도민의 삶에 발생하는 불편함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실행해야 될 첫 번째 단계는 집행부에 잘 질문하고 더 질문하고 자세히 질문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대표가 하는 질문은 곧 도민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하찮은 질문, 어려운 질문도 없습니다. 받아도 되는 질문, 받지 않아도 되는 질문도 없습니다. 도민들에게 질문을 해라 말아라 기준을 세워두고 판단하실 겁니까? 민선 8기가 추구하는 힘센 충남, 과연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민선 8기, 힘센 충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힘센 충남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8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신 집행부 분들, 아마 의회에서 그리고 도의원님들이 곳곳에서 목 놓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민 대표로 있는 의원들의 말을 들어달라. 그리고 이 의견을 반영해달라. 의회 경험이 있으신 우리 도지사님이 있어 사실 의회와의 협력, 소통, 약간의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 항상 집행부는 일방적이기만 하고 그리고 힘세다고 하면서 결국엔 집행부 몸만 키우고 있는 모습일까요? 저는 다시 한번 이번 행정감사 그리고 도정 질의를 통해 요구드립니다. 도민 대표로 구성된 의회와의 소통 끊임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